제가 출산을 하고, 네. 제가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거의 1년 만에 거의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호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줌이지만. 제목은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고요.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그냥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온전하게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 24시간이 온전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 24시간 중에서 일부분만 내가 사용을 하는지 그런데 결국은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쌍둥이 엄마라고 엄청나게 취업을 해주셨는데 3월 달에 지금 약 80일 정도 됐죠? 80일 전에 쌍둥이 출산을 한 사람이고요. 저의 전직은 원래는 패션 디자이너를 했었어요. 패션 디자이너를 거의 한 9년 넘게 디자이너 생활을 했었는데 이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은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가 원서를 내서 바로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됐는데 제가 굉장히 다니고 싶은 회사에 바로 취직이 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이 회사를 아파서 빠지게 되면 제가 없으면 회사가 굴러갈 것 같지 않고 모든 업무가 다 스톱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보통 밤 11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새벽에 한두 시 그때 퇴근을 이제 하게 되는데 20대 때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굉장히 원하는 인재상이죠. 회사도 저를 굉장히 만족하는 인재상이었었고 저도 나름 굉장히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었고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회사에 일단 취직이 됐었기 때문에 특히 명함 한 장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때 그런 회사의 이름 그리고 저의 타이틀 그리고 그 사람이 명함을 받았을 때 우와 하는 그 느낌 정말 단순하죠. 그런 만족감들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제가 4월 달이 돼서도 기모 스타킹을 신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신없이 일을 했었는데 한 30살쯤 되다 보니까 제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30살이 되어서 디자이너는 외근이 좀 많아요. 백화점에 시장 조사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외근을 갔는데 저는 외근 일을 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내 가족이 브런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평일 낮에 저렇게 밥을 먹고 있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럼 언제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럼 나는 왜 주 5일을 일하고 이틀만 쉬는 정해진 틀 안에서 살까? 근데 이틀 동안 쉴 수 있게 해주는 이틀인데도 왜 너무 바빠서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다 출근했었거든요. 특히 일요일은 프로젝트가 보통 월요일에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안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기독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말 잠깐 갔다가 빨리 다시 와서 프로젝트를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의 인격체고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내 능력치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서 측정이 돼서 그만큼의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지 그때부터 의문이 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저는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밤에 11시, 12시에 퇴근을 하면 그냥 잠들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잠들기 아까워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켜놓고 그 영화를 채 다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영화를 보다가 TV를 켜놓은 채로 잠드는 날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을 하루 24시간을 두세 시간만 살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22살, 23살 때 받았었던 월급보다 30살에 제가 또 특진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이 두세 배 정도, 한 2.5배 정도 많았었거든요. 더 많이 월급을 받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달라진 것은 그냥 이데아 커피 사 먹을 거 편안하게 스타벅스 사 먹는 정도? 조금 비싼 거를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내가 출근을 해야지 그리고 회사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 능력치를 다 발휘를 해야지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은 정말 주말에 잠깐 쓸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살기는 싫었어요. 사실 디자이너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될 줄을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어, 제 상사의 모습이 사실 제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미래가 날씨가 좋은 날에는 특히 벚꽃이 피는 봄날에는 드라이브를 가고 비가 오는 날에는 따뜻한 라떼 한 잔 정도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바로 모여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마음껏 무언가를 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서는 분명히 내 미래가 내 상사인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미래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건 진짜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몸이 아픈데도 주사 한 대 맞으려고 병원 가는 것까지 눈치 보는 그런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거는 이 그림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내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놓지 않으면 아무 사다리나 열심히만 올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다리를 열심히도 올라갔었지만 그 사다리의 위치를 신경을 써, 그 사다리가 내가 어디에 도착하게끔 도와주는 것에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니라 이 사다리가 금으로 만든 건지 나무로 만든 건지 아니면 흙으로 모래로 만들어서 곧 무너지는지 그런 자재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만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만 했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30대 초반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생각 그리고 하게 굉장히 허무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허무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고 싶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러시려면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사다리의 종류보다는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사다리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들 때쯤에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보이시는 분들이 저에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했어요. 이 두 분은 누구냐면 저의 가장 절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절친인 오세정 사장님이시고요. 왼쪽은 남편이신 최기현 사장님이세요.
이 두 분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달을 했었지만 단 한 번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우물만 팠던 사람이었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멀리서 제가 보았었던 뉴스킨은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것이었고 그냥 저보다 제가 더 나아 보이지 더 피곤해 보이는 인생이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점점 이 친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원하는 인생을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궁금은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긴 시작했어요. 이 두 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전달했을 때 저는 나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제가 이분들의 인생에 개입이 되지 않아도 이미 잘 살고 있었고 제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르마 정말 너랑 같이 잘 살고 싶다. 이 말이 정말 진심으로 와 닿았었거든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들. 그분들이 과연 나를 끌어들이고 싶어서 여기 이곳에 초대를 했을까요? 그분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기회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초대를 하셨거든요. 한번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강의에 초대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알아채지 못했어요.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었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강의를 몇 번 듣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 책이 계속해서 이런 강의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베스트셀러인데 저는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몇 번 듣고 궁금해서 그제서야 이 책을 사서 보게 됐었거든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90%, 99%의 내용은 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 세계 직업을 총 4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장인, 두 번째는 자영업,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죠. 직장인은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는 곳이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자영업은 내가 가게 문 오픈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이 나야지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사업가는 주변 혹시 많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사업가가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업가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서 여기 있는 자영업과 사장님과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기 있는 사업가는 내가 어떤 곳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을 사업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이 비사업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여기서 투자가는 개미 투자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날려도 3대가 끄떡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투자가들을 투자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죠. 비밀이 보이시죠? 직장인과 자영업이 굉장히 뚱뚱한 네모 박스를 치고 있고 사업가와 투자가는 굉장히 날씬한 네모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밀이냐면 직장인과 자영업은 전 세계의 95%의 사람들이 이 분면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의 5%의 사람만 사업가와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밀은 전 세계의 5%의 돈이 직장인과 자영업자, 이 X4분면에 속한다고 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직장인 월급을 많이 받고 자영업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5% 안에서 나눠서 가지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가 BI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5명밖에 되지 않는데 100분율로 따졌을 때 95%의 돈을 다 나눠서 가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꼴찌를 해도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이 두
ES 사분면과 BI 사분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ES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출근을 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일으키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 시간을 투자해서 생산을 해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고 BI 사분면의 사람들은 제가 디자이너 생활할 때 외근을 나갔을 때 낮에 브런치를 먹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제가 대충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편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무엇이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 내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병상에 누워 계셔도 엄청난 수입이 계속 자기한테 들어왔었잖아요. 그런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병상에 누워 있더라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차려야 될지조차 감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들지 못하면 돈이 많으면 시스템을 사시면 됩니다. 스타벅스를 사신다든지 맥도날드 본사를 사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면 되는데 살 돈조차 저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범한 사람도 이런 사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편승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편승을 하라는 이 말에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편승한다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걸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에 편승을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선택을 하는 건데 당연히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다 구축되어 있는 것에 네가 티켓팅만 해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편안하게 타고 가서 네가 사업가가 되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5시 40분에 지하철을 타서 7시에 회사를 도착해서 새벽에 1시까지 일을 해도 계속 내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고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 회사가 갑자기 다니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저는 전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 가장 엄청난 중요한 결정 같은 것들은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 속해 있다가는 이대로 내 상사처럼 늙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40대, 50대가 돼서 후회를 하겠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빨리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은 물건을 살 때는 이것저것 가격 비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은 그냥 내 감으로, 직감으로 믿고 빨리빨리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핸드폰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있지는 못하지만 핸드폰 전원을 지금 모두 다 꺼보세요. 그러면 사실 이 중도 꺼지시는 분들이 저는 한 3분의 2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꺼놓은 상태라면 저의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손이 떨리고 궁금하고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너무 켜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일상생활이 마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 저희가 밤에 잠들기 전에 저는 쌍둥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아기들을 다 재운 뒤로 핸드폰을 보고 잠을 자지 아기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잠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핸드폰이 내 장기와 내 몸에 있는 하나의 신체 일부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포노사피엔스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유통 그리고 시장, 돈의 흐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백화점, 오프라인에서 엄청난 유통, 돈의 흐름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제는 핸드폰, 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죠. 이런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 신흥 부자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창출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부를 많이 이룬 비즈니스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그리고 쿠팡, 뭐 알리바바,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하나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비앤비는 어떤 앱이냐고 하면 부동산을 단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숙박 앱이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호텔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제주도에 조금 더 특별한 곳에서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하면 제주도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에어비앤비에 집을 올려놓게 돼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제주도에 있는 집을 원해요.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라는 이 앱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집을 전 서치를 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곳에 올려놔서 에어비앤비는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않고 중간에 연결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힐튼 호텔 아시죠, 사장님들? 이 힐튼 호텔은 100년이 넘은 호텔이에요. 이 힐튼 호텔의 시가총액은 거의 약 200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에어비앤비는 생긴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이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을 찾아봤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 달러예요. 100년 동안 힐튼 호텔이 쌓아왔던 것을 10년이 조금 넘은 이 회사가 8배 넘게 성장한 이유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하면 온라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뉴스킨도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제가 뉴스킨 사업자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뉴스킨 제품이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있겠죠? 제가 이 뉴스킨 제품을 사용을 한 것들을 사용을 해보고 좋은 것들을 후기 그리고 느낀 점들을 인스타나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필요하신 분들이 서치를 해보고 저를 통해서 이 뉴스킨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제품을 제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스킨 본사와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연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뉴스킨 본사에서는 너무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커미션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완벽한 플랫폼 비즈니스죠. 하지만 이 뉴스킨 회사가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 54개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제가 스웨덴을 가본 적은 없지만 스웨덴에서 커미션이 들어오고 러시아에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러시아 친구가 생기게 되었었고 이 친구가 제가 뉴스킨이 러시아에 들어있기 때문에 뉴스킨 코리아처럼 뉴스킨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할 때 제가 소개를 해줬었기 때문에 소개인에 제 아이디를 추천을 드리면 제가 제품을 사서 택배로 러시아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제품들을 물어보고 제가 알려주면 러시아 뉴스킨의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해서 택배가 그 친구에게 직접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바로 커미션이 잡히게 되겠죠. 한 개인이 편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냐면 과연 제가 뉴스킨에 편승을 하지 않고 이런 뷰티 회사를 제가 차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제품 개발은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54개국에 이런 전산망을 슈퍼컴퓨터 같은 걸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일개 개인이? 그리고 뉴스킨 본사가 삼성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뭐 부산에도 센텀시티에 있죠. 각 지방마다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그런 센터를 내가 투자를 해서 차릴 만큼 능력이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작은 예로는 내가 제품 하나를 보내더라도 택배를 일일이 내가 싸서 보낼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뉴스킨에 저는 편승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만 하게 되면 정말 이 비즈니스를 정말 크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메리트고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실 호모사피엔스 족들이 더 많아졌죠.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정말 많은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드시게 됐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홈 뷰티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모든 각종 뷰티 디바이스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각종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지 않은 회사는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홈 트레이닝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뷰티에 관심이 없다? 건강 기능에 관심이 없다? 나는 아직까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편해. 인스타 같은데 블로그 내 사생활 노출하기 싫어요.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면서 내가 무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회피하고 무시했을 때 막상의 그 결과들 내가 당장의 다음 달,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들은 회피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지만 저희들이 이 비즈니스, 이 기회를 전달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 내가 막상 그것들을 잘 할 수는 없지만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힘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뉴스킨 회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편승을 해서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력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디자이너를 했었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파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기깔나게 좋아서 내가 얼굴이 완벽하게 바뀌고 내 몸이 바뀌고 그다음 내 라이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피부가 이랬어요. 어, 정말 깨끗했었던 피부인데 저는 성인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왔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원단 먼지들 때문에 이렇게 화농성으로 정말 아픈 여드름 있죠. 이런 여드름이 턱끝부터 이마 끝까지 쫙 올라오게 됐어요. 성인 여드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청소년 여드름이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어떠한 것을 해도 낫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제 얼굴에 중고차 자동차 중형차 한 대값 정말 투자를 했는데도 1%도 낫지 않고 이렇게 얼굴이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드름만 났었는데 제가 이 여드름을 고치기 위해서 피부과 그리고 한의원 등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술들을 받았겠어요. 그런 시술들을 받아서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26살 때 사진이에요. 20대 때 얼굴 같나요? 너무 많이 들쑤셔놨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 다 잃어버려서 이렇게 축축 처지게 됐어요. 제가 피부과 굉장히 유명한 원장님인데 TV에도 많이 나온 원장님인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저한테 피부 너는 낫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낫지 않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체질 바꾸면 피부 좋아질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수분크림, 선크림만 잘 바르고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한 피부였었기 때문에 저는 여드름이 좋아질 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처진 이 얼굴만 내 나이에 맞게 리프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시술도 더 이상 해주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조금 예뻐진 모습을 보고 제가 물어봤더니 갈바닉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화이트 디바이스로 색깔이 다 바뀌었죠. 화이트로 바뀌었죠. 옛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리프팅된 모습을 보고 나도 조금이라도 그냥 올라가고 탄탄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갈바닉을 구매해서 열심히 문질렀더니 중간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여드름이 조금씩 없어지더니
피부가 탄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계가 대단하다. 제가 이 여드름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저는 회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한 층에 300명의 여자가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공장 같죠. 제가 맨날 얼굴이 시뻘개서 돌아다니던 저를 보다가 이렇게 깨끗해진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갈바닉이 저를 인해서 유통이 됐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갈바닉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모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계를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좋아지는 것을 보고, 이곳에 만약에 화장품이 판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바르면 정말 피부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화장품도 있나 알아봤더니 180도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180도 바꿔준다고 해서 정말 이름이 18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바니까 저는 180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피부, 사실 지금은 피부가 훨씬 더 좋죠.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한 피부를 가지게 되면서 제품이 정말 발이 달린 듯이 소문을 입소문 통해서 제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이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루미스파라고 하는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는 세안 디바이스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루미스파가 처음에 한국에 출시됐을 때 오픈하기 전에 티메리트 사장님들 몇 분만 이 루미스파를 들고 있을 때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리더 사장님, 루미스파를 들고 있는 리더 사장님을 만나서 화장한 얼굴에, 왼쪽 얼굴에 정말 1분만 잠깐 해본 얼굴이거든요. 정성 들여서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애프터, 비포. 왼쪽과 오른쪽 얼굴 차이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얼굴형 틀려졌죠? 그 다음 팔자주름 달라졌죠? 눈 밑에 호랑이 주름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단 한 번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얼굴이 될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소비자분 사진입니다. 제가 이분이 루미스파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체험을 잠깐 해준 사진인데 왼쪽과 오른쪽 볼 달라진 거 보시나요? 모공이 축소되고 홍조가 완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달라지고 저는 사실 모공이 물방울 모양처럼 길었던 모공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작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런 루미스파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신 분과 아니신 분들 얼마나 얼굴이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사실 루미스파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손으로 세수를 하면 너무너무 찝찝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양치를 할 때 칫솔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양치를 하고 나는 그 느낌이거든요. 루미스파는 반드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수하는 거 손 대신 아침 저녁으로 이런 디바이스로 사용해서 예뻐지기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죠. 바로 부스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부스트는 저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육아맘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말 바쁘더라고요. 정말 내 얼굴 케어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쁜 줄 몰랐습니다. 이 부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럼을 얼굴에 발라서 하루에 2분 동안, 2분 하루에 한 번만 문지르는 것인데요. 얼굴에 그 레이저 중에서 슈링크라고 하는 그 레이저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해줘요. 미백 디바이스라고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불규칙한 진동 전류 때문에 진동도 느껴집니다. 얼굴이 리프팅이 되고 모공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면서 여드름 흉터 그리고 붉은기들 그리고 모공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리프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수분감이 꽉 차게 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분 보이시죠? 제 남편인데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비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남편이 진짜 1분만 반쪽 얼굴을 했을 때 사진의 비교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러한 신제품들이 매해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들. 제가 지금 이렇게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 한번 써보고 파세요라고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이 매해 나오는데 이것이 아이템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티알라인티라고 하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제대로 잘 챙겨 먹기만 하면 살이 빠져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신랑이에요. 저희들이 결혼을 한 지 지금 8년 차가 됐는데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10kg가 넘게 쪘습니다. 저희 둘 다. 야식과 그리고 간단하게 반조를 계속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알라인티를 먹고 완벽하게 아줌마가 되었던 제가 숨어 있었던 복근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고 언니가 되었죠. 그리고 동네 아저씨와 같았었던 저희 남편 티알라인티라고 오빠가 다시 되었어요. 사실 저희 신랑은 지금 저와 함께 뉴스킨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얼굴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 보이죠.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의 문화는 퇴근을 빨리 합니다. 빨리 하고 맨날 술을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안 사실인데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TR9T를 통해서 혈관이 완벽하게 해독이 되면서 고지혈증도 없어지게 되고 내 몸이 건강하게 되니까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 보이십니까? 제가 피부도 얼굴이 굉장히 여드름이 심했었다면 몸도 사실 굉장히 예민했어요. 제가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에 환절기가 되거나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알러지가 확 올라와서 정말 심하게 온몸에 퍼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TR9T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든 이후로 굉장히 이런 알러지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없어지게 됐어요. 제가 쌍둥이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정말 배가 너무 커서 사실 조산을 해서 34주 만에 아기가 나왔어요. 이게 아기 나오기 딱 5일 전에 사진인데요. 너무 배가 커서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배가 모두 다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처지게 됐었고 3월 8일에 출산을 했었는데 제가 2월 28일 날에 배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살이 단 하나도 트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기 딱 8일 전, 8일 만에 모든 뱃살이 다 터졌습니다. 배가 너무 커져서. 그러면서 흐물흐물해지고 배꼽도 빠진 것처럼 출산하신 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TR9T를 가지고 빡세게 다이어트를 제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가볍게 TR9를 먹으면서 운동을 가볍게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출산을 하기 100일 전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막 너무 힘든 운동을 하지 못하고 걷는 운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TR9를 먹고. 그렇게 했더니 뱃살이 점점 빠지게 되었었고 빠진 이 뱃살이 흐물흐물해지기 전에 전 이 바디갈바닉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문지르고 있었더니 배에도 탄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제품력들이죠. 이러한 제품들을 반드시 아직 사용을 안 해보셨으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할 이 아이템들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당당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지 반드시 내가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꿈꿉니다. 그쵸? 왜 프랜차이즈를 꿈꾸냐면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지금 표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개인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두 커피숍의 목표는 300만 잔의 커피를 파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잔 이상씩 팔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300만 잔의 커피를 팔기 위해서 300만 잔의 커피를 팔기 위해서 목표를 하루에 1000잔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뼈가 빠질 커피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으로 차리는 내가 이 커피숍 사장님은 하루에 1000잔씩 9년을 커피를 내려야지만 300만 잔의 커피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이 커피숍 사장님은 내가 하루에 1000잔씩 커피를 내릴 프랜차이즈 3만 개를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300만 잔의 커피를 판매를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하루 만에 끝나고 이 개인 사장님은 9년 동안 커피만 내려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하루 만에 300만 잔의 커피를 파는 매출을 달성을 해서
9년이라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지만 누군가는 이 9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판매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프랜차이즈를 내가 받았다 하는 분들은 커피를 계속 내려야 돼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가 된 사람은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아까 그 사사분면에 말씀드렸던 자영업 하시는 분명과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본사, 스타벅스 본사만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타벅스를 차리려고 하면 하루에 1000잔씩 커피를 내려야 하는, 그 안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내가 스타벅스 본사를 차리든지 아니면 백종원처럼 백다방을 차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본사의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킨 회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가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점장이 되는 동시에 본사의 권한을 줘요. 본사의 권한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내가 내가 사업자만 되면 이러한 그 스타벅스 본사와 같이 프랜차이즈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시간을 9년 동안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만 커피를 내려서 9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오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만 과연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될까요? 저를 통해서 오픈을 한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의 사업자 역시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뉴스킨 회사에서는 그럼 그 모든 교육을 네가 다 알려줘라. 그 대신 네가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프랜차이즈를 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여섯 번째 밑에 단계까지 내가 너에게 5%의 권한을 줄게 하면서 그 5%의 커미션이 6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1단계, 내가 직접적으로 오픈한 프랜차이즈만 열었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오픈한 프랜차이즈가 또 프랜차이즈를 낳고 쉽게 생각을 하면 건물이 계속 건물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한 속도로 이 프랜차이즈가 오픈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뉴스킨은 무슨 비즈니스라고 했나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확장 속도가 엄청난 걸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단순하게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기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내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단숨에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내가 평생 해야 해서 벌돈 40년의 경제 플랜을 4년으로 확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40년의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정말 200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경제 플랜을 정말 4년, 3년, 2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뉴스킨인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업자, 대리점이 되는 조건을 3분의 1로 확 낮춰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40년 동안 해야 될 이 경제 플랜을 4년 만에 단축을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야, 나는 그냥 뭐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월세 같은 돈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수동적인 돈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는 보기에도 체력도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체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쌍둥이 임신을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웬일입니까? 임신을 한과 동시에 20주까지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서 숨만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20주가 지나고 나서 컨디션이 괜찮아졌다고 조금 걷기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4주 정도 조금 걸어서 약간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4주가 된 순간에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하지 않고 제가 돌아다니면 아기가 바로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기 정말 100일 전까지 계속 입원을 해서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제가 의도를 했나요? 제가 계획을 했나요? 이러한 상황은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내가 움직이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고라든지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 뉴스킨을 하기 전에 저는 디자이너였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진짜 자주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평소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1년 결혼 생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가 왜 결혼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기업 합병한 느낌이었었거든요. 둘이서 그냥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돈을 모으는 느낌?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함께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복한 순간이 1년 중에 몇 번이나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정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우리가 왜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가 먼저 전업을 하고 남편은 그 다음에 전업을 했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외국에 가는 사진들도 굉장히 많고 제주도에 가는 사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같은 미래를 꿈꾸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책을 보게 되니까 훨씬 더 공유되고 소통이 되는 것들이 많고 서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점점 찾아가는 것 같아요.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제가 얻은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에 틀어박혀서 그런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내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전혀 몰랐었던 사람들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제 소비자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분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말 이 파트너분이 저에게 온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그리고 그의 와이프, 그의 자식들 모두 다 들어와서 그분들의 인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그분들을 돕고 함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8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게 됐었거든요.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예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그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가 저에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줄까?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 어떤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펼쳐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했던 것들을 현실로 다 이루어서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서 생각의 크기를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는 정말 내가 상상만 하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빨리 비즈니스에 제가 복귀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나서 그렇게 100일 동안 고생도 하고 쌍둥이를 출산해서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빨리 복귀를 했냐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아이들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가족들의 생각을 하면 사실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 한시적으로 있는 이 기회는 내년에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정말 선택을 한 거였었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뭐 2주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셔서 봐주시고 계시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부산에 사시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거든요. 아이들만 커가는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없고, 친정 어머니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함께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가 성공을 할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기에는 너무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잖아요. 빨리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해서 어머님, 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좋은 곳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니는 것 또한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부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빠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꿈을 함께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놀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아빠를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5년 전에 6년인가? 전에 선택을 했었던 그 선택 하나로 정말 많은 라이프 스타일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이런 꿈을 꾸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눈에 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제가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지 좀 막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한 회사인 뉴스킨 회사에서는 저희들의 커미션의 1%가 아니면 내가 지정한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게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돈들을 모아서 낙후된 지역의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계속 개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 개관을 할 때 23호 도서관이에요. 오픈식에 제가 기관식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뉴스킨 코리아 대표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들 왜 이렇게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도서관을 지어서 이런 봉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왜 아이들에게 이런 도서관을 지어줬을까? 좋은 책을 읽게 해서 똑똑하게 해서 회사에 많은 이런 우리나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기증된 책은 300권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총 80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총 80명의 아이들이 이 300권의 책을 읽어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이 80명의 아이들이 또 80명의 아이들을 돕고 80명의 아이들을 돕는다면 우리가 비록 1%의 기부를 했었지만 그리고 1%의 이 기부로 도서관 하나를 지어줬었지만 이 80명의 아이들이 정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키울 수 있다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도서관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평범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뉴스킨 회사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에는 지금은 밥을 못 먹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좋은 명품 하나 더 사고 좋은 차 하나 더 타고 그리고 좋은 것 하나 더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훌륭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저는 또 뉴스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해 12월까지 정말 사업자의 조건을 많이 낮춰줬어요, 회사에서. 오늘 초대하신 분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셔서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5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뉴스킨 반드시 알아보시고 하셔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